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0일 월요일 오후 4시 5분입니다. 세계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지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지표는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증시에 우호적으로 발표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리고 잠시 후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도 지금 보시면 분위기가 좀 안 좋고, 조금 전에 마감을 한 아시아 증시도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오늘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고용지표가 금요일날 발표된 고용지표가 제법 좋았는데 증시에 우호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겁니다. 사실 근데 그 고용지표에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조금 좀 보충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 사실 이제 표면적인 부분만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간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고용지표 논판 페이롤수하고 언엠플로이먼트 레이트 실업률 이 두 가지가 사실 대표적인 표면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좀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지표들은 굉장히 증시에 우호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우호적인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안 좋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과 이야기하지 않은 좀 이런 부분의 지표들을 보면은 사실 지금 증시의 하락이 일부 설명이 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임금 상승률이 높아졌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좀 시장의 긴축 우려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고요. 또 대표적인 고용지표 논판 페이롤수 이런 게 비교적 괜찮았다라고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이트한 고용시장, 예를 들면은 주당 근로 시간이 더 늘었다든가 이런 점들은 아직도 고용시장이 좀 튼튼하다라는 그런 지표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증시가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임금이 높아졌다라는 건 긴축 우려, 또 그리고 여전히 고용시장이 튼튼하다라는 것도 긴축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짚고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시장은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서 하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표면적인 지표들은 일단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증시가 좀 하락을 했는데, 또 그리고 금리가 조금 올랐고, 또 그리고 어떤 긴축 확률 이런 게 조금 증가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났죠, 이제. 예. 일단 그런 점들을 우리는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시장이 조금 좀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 S&P 하방 베팅, S&P 선물 매도 수량은 그렇게 딱히 감소하지도 않고 그냥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방 포지션 청산할 사람들은 청산했고, 또 그리고 일부 신규로 진입한 사람들도 또 많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겠죠, 그죠? 요 정도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딱히 수급적인 큰 변화는 없었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지표 본 김에 오늘 있었던 일들 좀 하나 점검을 할까 하는데요. 오늘 중국의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CPI 월 증가율이 마이너스 0.2고 연 증가율이 0%가 됐습니다. 그리고 PPI는 마이너스 5.4%죠. 그래서 물가지표 세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셋 다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게 공부하기 좋은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게 어떤 공부하기 좋은 데이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항상 유럽과 미국의 유럽과 미국의 물가지표만 보면서 항상 높은 것만 봤잖아요. 그리고 높은 것만 봤고 높은 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만 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낮은 지표들에 대한 거를 볼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중국이 지금 훌륭한 사례를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연준의 물가지표 목표치가 뭡니까? PCE 프라이스 인덱스, 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가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1%도 아니고 0%도 아니고 2%가 되는 겁니다. 이 인플레라는 것은 적절한 숫자가 나와야 좋은 거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중국의 사례가 중국의 사례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너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 그죠? 또 그리고 너무 아직도 인플레가 높은 유럽이나 미국은 아직도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 그만큼 물가, 금리 이런 점들이 경기에 미치는, 통화정책에 미치는, 혹은 증시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2%가 돼야 돼요. 그죠? 2%가 돼야 됩니다. 2%가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예, 1% 0% 이거는 경기 침체, 경기 둔화를 의심해야 되는 수치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민은행이 자꾸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시장에는 일단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어떤 정석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물론 뭐 시장의 분위기가 뜨거우면 이 금리 인하를 유동성 공급이라고 받아들여서 시장이 막 올라가기도 하긴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일반적인 그런 관점은 아닌 거고, 하여튼 일반적인 관점은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일단 시장의 악재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정석적인 관점입니다. 교과서적인 관점입니다. 그게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은 뭐 특별한 일 없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기술적으로 빡빡하게 특별한 재료 없이 힘을 겨룰 예정이에요. 위쪽이든 아래쪽이로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도 그냥 있었던 일들 이제 차분하게 하나씩 그냥 기술적인 내용들 좀 점검을 하고 가볼까 합니다. 오늘 좀 재밌었던 점은 일본이 이제 또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다라는 점인데요. 일본 증시 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보시다시피 직전 저점 자리가 대략적으로 여기죠, 그죠? 이 자리를 붕괴시켰어요. 이게 이 자리를 붕괴시키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붕괴시키지 않았고 이 위에서 놀았더라면 기간 조정 혹은 그냥 가벼운 가격 조정 정도로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이 지난주에 살짝 붕괴시키고 오늘 다시 한번 하락을 굳히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난주에 붕괴됐던 거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단기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일본 증시인데요. 최근에 가장 강했던 일본 증시인데 얘마저 이렇게 일단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가진 이런 하락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이보다 약했던 뭐 예를 들면 독일 같은 친구는 지난주에 이미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어 버렸고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씩 이 단기 하락 추세 혹은 뭐 중기 하락 추세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증시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는 게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상황이면은 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리고 참고로 기술적으로 이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쌍고점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석적인 대응은 뭘까요? 물론 아직까지 단기 하락 추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눌림으로 봐줄 수 있고 주식 매수가 조금 정석적인 관점일 수 있으나 이제는 이젠 단기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반등할 때 고점을 넘지 못한다라고 조금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고,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도 이제 제법 목소리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대장이 지금 둘이었죠, 그죠? 일본과 미국이었는데 일본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좀 독특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날개가 꺾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증시가 이제 뭐 상승을 멈추고 뭐 단기 하락 추세입니다, 뭐 하락으로 꺾였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뭐 잘하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죠? 아직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증시 단기 하락 추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눌림시 매수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도 세계 증시는 분위기가 뜨끈뜨끈합니다. 단지 그 뜨거움이 좀 식었죠. 뜨거움이 좀 식었기 때문에 이제 하락 전환의 가능성을 좀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죠? 이제 하락 전환도 할 수 있어, 니네 하락 전환도 대비해야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온 겁니다. 아직까지 뜨끈뜨끈합니다. 아직까지 하방 포지션, 뭐 하방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갈 길이 한참 먼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야 조금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본격적인 구간에 온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락한다고 해서 지금 이거를 아래쪽으로 추격을 하게 되면은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뭐 이런 상황에서 주식 들고 계셨던 분들 혹은 시장 상승에 베팅하셨던 분들은 이제 자꾸 지지선들을 하나씩 붕괴시키니까 이제 앞으로는 눌림시 매수라는 것보다도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해야 되겠다. 이제 올라가면 이제 시장이 반등을 주면은 내가 가진 뭐 주식의 비중, 내가 베팅한 상방 베팅의 어떤 이건 비중 이런 걸 축소해야겠다라고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뭐 실제적으로 뭔가 대응을 해야 될 만한 그런 근거들이 좀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조그만한 뭐 개별 주식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워낙 큰 금융시장 전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추세 전환에 오래 걸립니다, 그죠?
지금 이 한국 날씨처럼 그런 겁니다. 그죠? 지금 장마철이죠. 그죠? 장마철이라는 게 결국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거 역시 길고 질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증시 혹은 금융시장의 방향 전환도 이 지금 한국 장마처럼 이렇게 길고 끈질긴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지금 그리고 무조건 이게 제가 방향 전환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자칫 잘못하면 이제 계속해서 증시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거대한 조정 과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방향 전환의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좀 결정적인 순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요. 왜냐면 근데 작년에 증시가 전반적으로 1년 내내 하락을 했었잖아요. S&P 지수 놓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게 그 월봉인데요. 작년 1년 내내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자리가 왜 중요하냐? 지금 자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하락 추세의 연장선일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이게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조금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월봉상으로 큰 하락이 진행된다라고 주장하기는 여전히 이건 너무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무리한 주장이긴 하나, 그 가능성이 근데 0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가능성이 0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작년 1년간의 하락을 고려해 보면은 지금 이 하락 전환 가능성이 가진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만약 하방 베팅을 한다면은 어쩌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추세적인 하락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하방 베팅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시장이 안 꺾이고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하방 베팅 추가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사실상 그래서 지금을 마지막이라고 일단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예전에도 뭐 계속해서 드렸던 이야기지만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큰 하락 추세가 연장도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기왕 큰 위험을 감수해서 하방 베팅 해보실 거면은 세게 베팅 하시는 게 어떻겠냐, 뭐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할 거면 크게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지난번에 오래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한동안 그런 얘기 안 했었죠. 그래서 이쯤에서 좀 한 번 더 강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본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른 나라 증시들도 좀 볼게요. 중국은 오늘 상승 마감했지만 음봉으로 마감하고 어떤 저항을 좀 확인을 했으니까 이런 걸 상승으로서의 어떤 좋은 의미로만 봐주긴 좀 어렵겠죠. 그죠? 그리고 중국은 먼저 오래전부터 좀 빠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하락으로서의 의미, 조금 더 시장을 안 좋게 해석하면은 더 맞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건 뭐 물가 지표가 안 좋기 때문일 거라고 그렇게 핑계를 갖다 붙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뭐 하여튼 오늘 뭐 이렇게 뭐 증시가 안 좋은 거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국의 고용 지표가 겉으론 좋았으나 뭐 속으로는 내용이 상당히 긴축적이었고 속으로는 뭐 너무 타이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 뭐 일단 그죠? 독일 증시인데요. 지난주에 중요한 자리 붕괴시켰고, 이 금요일 날에 미국 고용 지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저항을 다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넘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하락 N자로 좀 급하게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자리를 넘지 못하면요. 그래서 뭐 일단 그 자리를 일단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여기서 시장이 더 빠진다라고 해도요. 일단 뭐 어쨌든 하방으로의 추격은 위험할 것 같다. 다음번 기회를 노리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뭐 요 정도. 지난주에 이미 독일 증시는 하락으로 전환됐죠. 그죠? 지금 어떤 하락 전환의 초창기란 말입니다. 초창기. 물론 그 하락 전환의 의미가 좀 다르긴 하죠. 그죠? 왜냐면은 이 독일 증시는 지금 이 자리를 너무 오랫동안,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버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온 게 4월 중순이란 말입니다. 여기 올라온 게요. 4월 중순에 올라와서 3개월 동안 버티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 증시 조금 몇 주 기다가 하락 전환한 거와는 의미가 좀 더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 뭐 물론 뭐 단기 하락 추세라고 밖에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단기 하락 추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버텼던 자리를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일단 단기 하락 추세라고 표현은 드리나 단기 하락 추세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상황은 좀 대충 봤고요. 일단 수박 겉핥기로 좀 쭉쭉 살펴봤고요. 오늘 뭐 환율들 한번 쭉 좀 점검을 해볼까 하는데요. 뭐 이런 상황들입니다. 중국 위안화 환율인데요. 보시면은 지난주부터 해갖고 지금 어딘가를 지금 잘 못 넘고 있죠.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위안화 약세고 밑으로 가는 게 위안화 강세죠. 그죠? 밑으로 가면은 달러 약세인 거고 위로 올라가면은 달러 강세인 거고 그죠? 네, 이런 점들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하여튼간 지금 보시면 이 위안화의 움직임이 일단 위안화 강세 흐름 어쨌든 좀 강했습니다. 몇 주간요. 그래서 위쪽에 저항을 확인하고 있죠. 물론 이 흐름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달러가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위안화를 보면서 알 수 있었고요. 다른 통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 통화를 봐도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날 엔화는 보시다시피 확 강세를 보였습니다. 확 강세 그죠? 엔화 강세니까 달러 약세를 나타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이렇게 달러 약세를 좀 나타냈고요. 물론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조정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이 위쪽에 워낙 저항을 좀 많이 누적시킨 상태에서 빠졌던 거라서 일단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지긴 했습니다. 이렇게 빠졌으면 다음번에 여길 넘을 수 있을까 좀 의심이 되는 어떤 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떤 중요한 저항이 여기나 여기 정도였단 말이죠. 엔화 같은 경우는 중요한 저항이 여기쯤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오기도 전에 이미 미리 빠졌어요. 좀 생각보다 갑자기 좀 이 엔화 약세, 이 위로 올라가는 힘이 갑자기 좀 확 꺾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추세는 굳건하고 추세 중 조정이니까 딱히 뭐라는 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좀 엔화도 보시다시피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 그리고 유로화 잠깐 볼 건데요. 유로화도 보시면은 지난주에 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생각해 보시면 원달러 환율도 그랬죠. 환율도 좀 잘 버텼죠. 그죠?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달러 약세 또 그리고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의 강세 흐름이 지난주에 좀 있었다. 지난 몇 주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이요. 근데 솔직히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유를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흐름은 있긴 있죠. 그죠? 유로존의 인플레가 훨씬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의 통화 정책이 훨씬 긴축적이다. 이것은 유로화가 강하고 달러가 약세로 내려올 만한 가장 큰 이유이긴 합니다. 이런 환경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가만히 보시면은 이 저점을 오랫동안 낮추지 않고 몇 개월째 버티고 있죠. 여기 저점 나온 게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개월, 6개월째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달러가 갑자기 약세로 전환이 되긴 됐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게 갑자기 이미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랬는데 딱히 지난주에 달러가 약한 것이 유로화가 좀 유로존의 인플레가 심각해서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이 단기적인 달러 약세의 흐름이 일단은 기술적인 요인, 단순히 어떤 투기적인 요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이런 다중 바닥형을 만드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일단 그렇게 짐작을 하면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지난주에 달러가 약했던 이런 명목적인 그런 이유를 일단 적절한 핑계를 일단 저는 잘 찾지는 못하겠어요.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달러가 급락을 했는데요. 명목적으로 봤을 때는 논판 페이롤스가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던 점이 있죠. 미국의 고용시장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약해. 그것 때문에 달러가 하락했어라고 핑계를 갖다 붙이자면 갖다 붙일 수도 있는데 그 지표에 비해서 좀 과하게 달러가 하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의 일단 지난주에 달러 약세에 관한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제 생각에는 일단 아직까지는 뭐 투기적인 요인으로 봐줄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오랫동안 박스권이고 어차피 달러 인덱스가 이 와중에서 박스권 안에서 조금 올랐다 조금 내렸다 하는 건 사실 지금은 당장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은 또 그리고 달러가 전환하기 직전에 장대 음봉 뭐 보여주는 이런 속임수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니네 갖고 있는 달러 팔아라 라고 속임수 주기 위해서 장대 음봉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투기적인 요인이나 기술적인 어떤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달러가 지난주에 좀 약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뭐 이런지 구체적으로 저는 일단 그럴듯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럴듯한 명분을 일단 뭐 잘 못 찾았어요. 일단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근데 계속해서 뭐 이번 주에도 달러 약세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모르는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혼조한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런 이야기 좀 요런 이야기 좀 드려봤고요. 이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다 해봤고, 오늘 한국 증시하고 이제 미국 증시 이야기 조금만 하고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그저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을 좀 받긴 받았나 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주 금요일 날에 워낙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폭락은 일단 막았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답답한 마감이 됐죠. 시원하게 오른 것도 내린 것도 아닌 답답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오늘의 마감의 의미는 그겁니다. 하락 추세의 강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올랐다가 밀렸고 음봉이고 뭐 보합 마감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매수세가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죠. 이런 거는 매도세가 강화됐다. 그리고 그 전일의 음봉을 재확인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주변에서 같은 가격대에서 버팀으로 인해서 이제 무슨 일들이 일어났냐? 저 위에 있었던 이평선들이 이제 서서히 머리를 숙이면서 같이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나치게 그 금요일날 단기 언더슈팅 그런 이야기를 제가 살짝 드렸는데, 그런 언더슈팅한 그런 기술적으로 너무 필요했던 부분들을 일부 소화하는 그런 의미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락의 강화 잘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라고 해서 추격은 지금은 조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이미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해서 조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오늘 물론 단기 낙폭 과대한 게 조금 소화는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좀 단기적으로 낙폭이 비교적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하방 포지션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음봉이 나올 때 그러냐고요, 그죠? 지난번에 기회 많이 줬을 때 안 하시고 지금 하겠다라는 건 제 생각에 욕심에 좀 불과한 것 같습니다. 좀 어쨌든 지금은 하방 투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언젠가 뭐 빠지다 지가 또 올라올 겁니다. 그죠? 올라오면 그때 중요한 저항에서 또 한번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제 기존에 고생하셨던 분들, 그죠? 요 위에서 마음고생 하셨던 분들이 즐기는 자리지. 또 그리고 지금 이런 의미는 뭡니까? 이제 어떤 그 상승의 힘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런 건 기존에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 슬슬 이익 실현하고 비중 축소하고, 상방 베팅 하신 분들이 비중 축소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고 고려할 때지. 그래서 지금 하방 추격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뭐 더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은 이제 급락 위험이 계속해서 급락 위험이 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풋옵션들도 잘 살아나가고 있고 그런 모습이죠, 그죠? 풋옵션들 건전합니다. 언제든지 급락 폭락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힘 조절 잘해야 된다고요, 그죠? 우리가 이 하방 투자하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큰 꿈을 갖고 있다, 작년 1년 내내 빠지고 올해 이건 반등에 불과하다, 또다시 큰 하락 N자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자리에서 시장이 대폭락하길 바라면 안 되겠죠. 이 밑에 지지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지선 너무나 많은데, 이런 자리들을 소화하려면 지금 상황에서 급락하는 것은 힘 조절 측면에서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뭐 하락을 재확인했네요. 그죠? 뭐 추세 강화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중요한 자리 지지선들을 붕괴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건전하나 하락 전환으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예,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수렴형이죠. 그죠? 예, 수렴형의 특징은 수렴형에서 한 번에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기가 쉽다는 거. 예, 근데 아직은 뭐 본격적인 하락 이런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요. 특히 코스닥은 아직까지 좀 뜨끈한 그런 게 좀 남아있긴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한국 증시 흐름을 보면은 이 한국 증시가 좀 어떤 그저 그 세계 어떤 그 증시에 어떤 탄광 속의 카나리아와 같은 어떤 그런 신호등 같은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는데, 약간 세계 증시의 움직임에 선행하는 그런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증시는 강할 때는, 시장이 좋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가 시장이 약해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일단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약한 증시가 됐죠. 어느덧. 물론 중국이 있어서 조금 좀 예외적이긴 하나, 지금은 지금은 먼저 한참 하락이 굳어진 중국이 있어서 좀 예외이긴 한데, 하여튼간 뭐 최근에 잘 달리던 친구들 중에 코스피가 지금 갑자기 가장 약해진 거, 이런 점들은 우리 투자자들이 좀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분위기 혹은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아요. 다 봤고요. 하여튼 연속적인 급락 폭락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제는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얼추 다 봤고요.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했었어야 될 지지력 테스트를 오늘에서야 한 거예요. 그죠? 이 1298원 혹은 1300원짜리의 지지력을 확인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양봉을 보여줬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다? 1298원, 1300원의 지지력을 재확인한 거구나. 쌍바닥 가능성이 높아졌다. 단기적으로 쌍바닥 가능성. 그리고 조금 큰 그림으로 보면은 어떤 이런 상승 추세로의 어떤 뭐 굳히기 이런 게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어떤 바닥 다지기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달러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좀 등장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존에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면 되고요. 그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얼추 다 봤고요. 삼성전자 추세 붕괴됐죠. 그죠? 삼성전자 이 직전 저점 자리 붕괴됐으니까 일단은 단기 하락 추세로 일단 전환이 된 겁니다. 단기 하락 추세에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하락 추세가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신호를 봤으니까 기존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아이고 이제 추세가 심상치 않구나, 이제 그만 놔줘야 되겠구나, 이제 슬슬 주식 비중 축소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하방 생각하시는 분들도 반등을 노려야 될 것 같고, 가지고 계셔서 지금 뭐 삼성전자 그 주주분들도 반등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죠? 뭐 당장 무슨 일이 뭐 일어날 거라고 뭐 그렇게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근데 의미 있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렇게 강했던 친구들이 지지선 붕괴시키면서 이렇게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다중 고점형을 완성시킨 거고, 특히 지난번 이 자리는 오버슈팅이었음이 다시 한번 검증이 된 셈입니다. 분위기가 급속히 안 좋다 볼 수 있겠고, 하이닉스도 약간 그런 존재죠. 그죠? 약간 세계 증시 속의 코스피와 같이 강할 때는 가장 강하다가 약할 때가 되면 가장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하이닉스인데, 일단 직전 저점 자리 완전히 한 번 더 붕괴된 거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 붕괴된 거 확인했기 때문에, 그죠? 기존 주주분들은 이제 조금 좀 긴장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에코프로는 아직도 강하고, 에코프로 BM도 아직 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 아직도 강한 놈들은 일단 강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한 놈들, 이런 놈들을 하방으로 보시면은 위험할 수 있죠. 그죠?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는 이제 일단 뭐 하락이 자연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하락이 자연스럽다. 오늘 밤은 하락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인데요. 중요한 지지선 어딘가에 붕괴시켰죠. 15,200 붕괴시켰기 때문에 위쪽에 지난 일주일 동안 저항 확인했던 부분이 이제 그죠?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면서 검증이 된 거고, 검증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인데요. 오늘 이제 하락할지 안 할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너무 강합니다. 그죠? 직전 저점 여기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냥 조정에 불과한 너무나 건전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대장은 아직도 팔팔하다라는 걸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뭐 S&P도 그렇죠. 그 전까지 전부 저항을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좀 하락을 해주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선도 많고, 직전 저점 이런 자리들 지지선 너무나 잘 살아있고 아직도 강합니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투자하면서 생각을 잘 해봐야 되겠다.
미국 증시가 꺾이는 게 결과적으로 포인트가 좀 될 텐데요. 결과적으로 세계 증시의 대장은 아직도 나스닥, IT 빅테크인데요. 얘네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세계 증시는 분위기가 좀 뜨끈뜨끈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직도 한참 더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아직도 고생길이 좀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요런 것 때문이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요까지 좀 지켜봤고요. 뭐 국제유가나 이런 원자재들은 제 생각에 지금 약세를 보이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저기 중국 물가지표가 둔화돼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국 경기 둔화된다 그럼 원자재들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빠지지도 않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악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다들 지금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다. 다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는 일단 뭐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